네, 매주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조금 어색하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요즘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제 관련주까지도 함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과연 앞으로도 좋을지 여기에는 좀 의문이라는 그런 시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정말 파헤쳐서 준비해 오시는 정태근 팀장님께서 파헤쳐 오셨다면은 진짜 들어볼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 우리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맞다, 방송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역으로 갈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고 갈 거예요. 결론부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어쨌든 2분기가 끝이 났고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 건데. 저는 3분기, 4분기도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결국 주가는 최소 24만 원 이상은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4만 원? 네, 24만 원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은 2분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게 도리어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은 돼요. 약간 착시 효과 생기는 거요? 안 좋아졌잖아 라고 느껴지는 그런 거? 그렇죠. 2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3분기, 2분기부터 안 좋잖아? 4분기, 2분기부터 안 좋잖아? 이럴까 봐. 근데 지금 이것도 정말 잘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공급망 이슈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하고 공급망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을 냈다? 이거 정말 잘 낸 거거든요. 물론 중간에 조금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원 육박한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 네.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다른 방송 가서는 그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연초에 네. 현대차 자동차 질문 받게 되면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현대차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야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항상 해왔어요. 근데 넘어서 거의 3조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올해 9조 원이 넘을 가능성도 무시는 못해요. 지금 이미 그 상반기에 4조 8천억 정도 나왔고 지금 FN 가이드에 나와 있는 실장대로만 나오게 되면은 9조 넘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9조 9천억 10조 원이 육박하게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건데 하반기에 가서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잘 나올 건데 2분기에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분기 영업이익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약간 태클이 걸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에 기대게 되면 24만 원도 돌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24만 원의 기준을 잡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차차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방송 초반에 결론을 좀 먼저 내고 가는 게 그렇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오늘은 역발상으로. 두 갈씩으로. 네. 네. 혹시 네.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선이 있을 텐데 일단 실적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실적은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두 갈씩으로 이제 먼저 깔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을 일단 짚어주셨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3조 가까이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10조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최소 9조 이상은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그림으로 지금 분석을 하신 게 있는 거죠, 준비를? 네,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어떤 거냐면 요거 첫 번째 화면부터 근데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꾸준히 지금 그 연간 영업이익을 현재 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2012년도가 피크였어요. 지금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2012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8조 4천억이고 영업이익률이 10%. 무려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10년 딱. 전에. 근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부터 영업이 계속 안 줄었어요. 계속 줄었어요. 네. 계속 줄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언제 이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가 이게 어쨌든 관건인데 이게 거의 1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24만 원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건 일단 2012년도에 8조 4천억 그리고 지금 FN 가이드에 나와 있는 2조 3분기, 4분기 2조 5천억대거든요. 네. 이걸 다 반영하게 되면은 9조 9천억 1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물론 물가 상승률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2012년도에 8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다라면은 2022년도에 지금 만약에 10조 원이 나오게 된다. 네. 그럼 2012년도보다는 당연히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러니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24만 원에 근데 목숨을 걸고 있다고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가야 됩니다. 24만 원 가야 된다. 물론 제가 매수한 건 아니에요. 매수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객관표를 썼는데 그 정도로 좋게 보고 예, 있고 24만 원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요거를 조금은 제가 다시 좀 보고 싶은 게 지금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도 피크예요. 496만 대. 네. 496만 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도리어 줄어들어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이 7조 6천억. 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6조 4천억. 네. 판매 대수는 똑같은데 왜 줄었을까? 그죠? 장사를 못했다는 건데 장사를 못했다라기보다는 싸게 팔았다는 거죠. 싸게 팔았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현대차가 2015년까지 보게 되면 이게 어쨌든 싸게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예전에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싸고 좋은 차. 이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까지 현대차가 잘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일본의 동일본 지진이, 대지진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일본 업체들 그리고 그 엔화 대비 환율 수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효과가 이제 일본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네. 그 뒤부터 실적이 꺾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2020년도 요때 영업이익이 2조 7,800억. 근데 이때는 뭐 그 충당금 미리 반영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고가 네. 전략. 어. 이때부터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DH가 나오게 되면서 고가 전략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중요한 건 이 전기차 2021년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현대차 같은 분위기가 턴어라운드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저는 출발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어찌 보면 성장기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 표현 맞겠죠? 출발보다는 자리 잡았다. 시작이 아니라 자리 잡았다. 그럼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제트기를 탄 거죠. 기반을 마련했다. 제트기를 타고 계속 이 흐름을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순수하게 실적만 놓고 보긴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연유 때문에 서두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내게 되면서 네. 이제 하반기에도 분기 기준 2조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기 기준이 아니라 하반기 연간 기준으로 만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은 일단 24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간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은 24만 원 돌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현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순수하게 현대차 기준에서 일단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결론 내면은 이제 하반기 현대차 전망은 긍정적이다.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서 올해 2분기와 그리고 제가 2012년도 아까 조금 전에 연간 영업이익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2012년 2분기와 그때와 왜 비교를 하냐면은 그때가 실적이 피크였어요. 현대차. 10년 전이. 네. 10년 전과 지금 현대차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요걸 보게 된다라면 또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작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뒤로 빼고 그래서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 좀 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좋을 거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근거 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고 또 근거 자료 네. 화면도 많이 준비하셨죠. 네, 이거 뭐 현대차 홈페이지 가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 포왔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건 다 포왔어요. 자, 어쨌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현대차 2분기 그리고 2010년 2분기 비교를 좀 해볼 건데 네. 올해 2분기는 매출이 35조 9,999억이에요. 그래서 36조라고 봐도 돼요. 거의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적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영업이익도 보면 2조 9,798억이거든요. 이것도 3조로 해도 무방. 그만큼 정직하게 했다라고 봐야 그래서 될까요? 그냥 36조, 3조 이렇게 그냥 잡을게요. 네네. 자, 그래서 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 성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3조 원에 가까운. 저도 한 2조 4천억? 그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와, 이거 생각보다 잘 나와서 이거 너무 잘 나온 게 좀 더 꺼림칙 걸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조 4천억 예상했는데 3조 가까이 나왔으니까 네. 너무 잘 나왔다. 그러니까 나보다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더 놀라게 된 거죠, 진짜. 네. 근데 2012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1조 9,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5,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때보다
현재 실적이 더 잘 나왔는데 그때 당시 주가는 24만 원이고 지금은 18만 원 부분이잖아요.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20만 원 정도 온 거고요. 네. 제가 그냥 어제 20만 원 찍었으니까. 그럼 일단은 뭐 20% 정도? 아, 역으로 하면 20%가 아니구나. 한 17%, 15% 정도는 지금 현재 싼 거죠. 단순히 실적만 놓고 보게 된다는. 무려 10년 전보다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웃긴 건 올해 판매 대수가 올해가 아니죠. 이번 분기 판매 대수가 97만 6,350대예요. 그런데 이 실적 피크를 찍었던 2조 5,372억을 찍었을 때는 판매 대수가 111만 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적으로,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양적 성장을 했었던 거고, 네. 지금은 질적 성장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은 비싼 거 비싸게 잘 팔았다. 제네시스랑 전기차를 잘 그렇죠. 팔았다. 비싼 거 비싸게 잘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따라잡았어요. 이번에 2분기가 8.3%. 그리고 2012년 2분기가 11%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현대차가 97만 대가 아니라 110만 대 팔았다. 이러면 또 몰라요. 2012년 2분기를 뒤집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더 이상 나왔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된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피크였을 때 대비해서 10년 만에 너무 좋아지게 된 거죠. 네. 너무 좋아진 건데 그러네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네. 이게 유럽하고 인도 권역을 빼고는 다 전년 대비 역성장이에요. 지금 빨간 화살, 빨간 세모가 중국, 국내, 북미, 러시아. 중남미, 러시아, 기타 권역 네. 다 빨간 삼각형이거든요. 이게 역성장이라는 얘기예요. 다 역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되게 잘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거죠. 비싼 차 비싸게 잘 팔았다. 중요하죠. 네, 비싼 차 잘 팔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증권사 보니까 벌써 뭐 3분기 실적 3조 2천억 얘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장사를 잘해서 네. 계속 실적이 일단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좀 설레발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금은 신경이 쓰이고 네. 이건 2012년도예요. 2012년도인데 이때 보시면은 뭘 보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국내 판매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보면은 북미 쪽하고 유럽 쪽하고 이 기타 권역하고 인도 권역, 그러니까 해외 쪽에 비중이 많이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역성장을 했지만. 네.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 비중이 높아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뀐 거는 중국하고 국내 쪽에 집중했었지만은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유럽이란지 미국이란지 글로벌 전반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에서 많이 팔렸다라는 것은 이건 거죠. 승용차가 많이 팔렸다. 승용차.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많이 팔렸다라는 건 예상하시겠지만 SUV. 그 혹시 나중에 피디님도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텔루라이드를 혹시 봤어요? 실물? 그 팰리세이드가 해외에서는 그렇게 팔리죠. 아니요. 기아 텔루라이드. 어, 국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팰리세이드랑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등치는 비슷한데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그래요? 처음에 팰리세이드 처음 봤을 때 이거 미국 차들 이거 미국 사람들 좋아하겠는데 이런 느낌인데 텔루라이드는 실물을 봤는데 이거는 미국 차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기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디서 봤냐면은 그 어디지 성남 가다가 이게 까만색인데 네. 이게 처음에 뒤통수를 보고 저거 수입차인가? 저거 어디 뭐 지프인가 뭐 이런 데서 새로 나온 신차인가? 이러고 가다가 옆으로 살 갔어요. 네. 텔루라이드인 거예요. 기아. 네. 기아 텔루라이드였다. 임시 번호판을 붙여놨는데 저게 국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 진짜 차 세워가지고 그 기사분한테 차가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차가 정말 미국에서 인기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쪽 지금 현대차가 SUV를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차를 보고 이쁘다고 생각해 본 차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요? 네, 없어요. 왜냐면은 죄송한데 한 번만 제가 디스 한번 할게요. 저는 현대차를 흉기차라고 좀 비하를 해요, 평소에. 아니 지금 현대차 실적 좋고 좋은 얘기하면서 흉기차라뇨. 과거에 예전에 그랬다. 어제도 그랬었는데 텔루라이드를 보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번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 좋게 디자인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근데 텔루라이드는 달랐어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압도된다는 느낌? 딱 그런 게인데 진짜 우리 그 국내 들어오면은 아마 PD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었어요.
큰 차 때는. 좋아하는 네. 분들.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남자의 감성 아, 그렇군요. 이런 게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SUV를 타나? 제가 아직 SUV에 관심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째 얘기가 좀 세버린데 죄송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텔러드 얘기가 나온 건 결국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종별 판매를 보게 되면 화면 좀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면 SUV 차급이 52%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SUV 비싼 차. 그러니까 승용보다는 SUV가 더 비싸잖아요. 네. 더 비싸기 때문에 그 팔렸고 그리고 그 위에 5.4% 바로 위에 5.4%가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그리고 그 바로 위에가 뭐냐면 바로 위에 5.4%가 뭐냐면 이건 그거예요. D차급 아니요, 전기차. 전기차. EV 모델. 네. 여기 D차급으로 해놨더라고요. 네. 이게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이게 캡처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하고 SUV가 비중이 57.8%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60%가 비싼 차 중심으로 많이 팔렸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97만 대가 아니라 2012년 2분기처럼 110만 대 팔렸다.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률하고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더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2012년도 살짝 비교해 볼게요. 2012년도 보게 되면 이게 2012년도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형 승용이 59%예요. 그러니까 싸고 저렴한 차. 점유율 넓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2012년 대비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가 소형 승용차였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거의 60%가 제네시스 비싼 모델이란지 SUV 쪽으로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거예요. 고부가 차종 중심 믹스 개선 지속. 전기차 판매 확대. 요건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현대차 실적의 핵심은 딱 요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평균 환율이 1,260원 정도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전년 대비 6,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만약에 수출주니까. 그죠. 만약에 환율이 이 정도 높지 않았다면 한 3천억 정도 감액을 하잖아요. 그러면 2조 5천억 정도 나오게 되면 시장 예상치 거의 부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환율 효과가 여기서 3천억 넘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네. 지금 여기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판매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이오닉 6 이제 7월달 사전 예약 개시 예정하게 되고 이게 3분기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SUV와 그리고 전기차 중심의 성장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싼 차에서 비싼 차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2012년 2분기 대비해서 2022년 10년 만에 이런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은 펠리세이드, G90, 아이오닉 5, GV60. 어찌 보면은 승용보다는 SUV 중심의 모델이 좀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결국 현대차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맞아요. 예, 무슨 요즘에 또 차박이 또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차박, 뭐 캠크닉 이런 게 유행하면서 또 SUV를 찾는 분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좋아지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거는 지나간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보자면은 네. 제가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그 하반기 경기 침체에는 구매력 감소 우려. 이건 현대차 컨콜에서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대차가 2분기도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좀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제가 봤을 때 선수 치는 것 같아요. 3분기, 4분기도 괜찮아질 건데 이미 눈높이가 너무 높아질까봐. 그래서 먼저 선수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 거죠. 하는군요. 그 우영우 거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큰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효과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좀 나올 거라 좀 보거든요. 이것도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그 CRB 지수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어쨌든 꺾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달러 강세 영향도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에서 보는 거고 요거는 LME 지수 이제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 보는 지수인데 요것도 보세요. 2020년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꺾였네요. 급격하게 꺾이고 있죠. 네. 그럼 어찌 보면 이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하반기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찌 보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선수소비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너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도료 구매력이 감소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어서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지금처럼 너무 과도하게 네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주가나 그 실적도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10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재정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할 거다. 네. 그리고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좀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있고 기업들은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늦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늘 딜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거 기억나죠? 그리스 파산. 파산 하니 많이 하면서 계속 이 이유랑 밀당하게 되면서 정말 디폴트. 그러니까요. 그게 네. 한 3, 4년 동안 정말 지루하게 해서 갔잖아요. 그랬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네. 이런 게 나왔었고 이제 유럽발 경기 우려감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또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인도와 브라질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2011년대에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네. 8월 달에 그러면서 지수가 급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근데 또 끄집어내냐면은 이게 경기가 항상 불확실성은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지금, 그리고 그 10년 사이클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10년 지났고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어찌 보면 10년 만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그 주기를 거의 마쳤다라고 보는 것도 맞아요. 맞추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미 코로나가 먼저 왔었기 때문에 이미 그 이슈는 저는 반영됐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는 항상 있습니다. 기업을 하던 뭐 자영업을 하던 미래가 확정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항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구매력 감소 요건 조금 기우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대기 수요는 여전히 많다. 맞아요. 그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출고 대기 물량 64만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1분기 때 52만 대인데. 근데 여전히 이렇게 팔려 나갈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겠다. 제네시스 사고 싶다. 네. 사고 싶다. 이런 사실 많아요. 그리고 뭐 전기차도 그렇든 SUV도 그렇든 사고 싶다. 그 너무 많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는 64만 대인데 유럽은 14만 대 정도. 그리고 유럽에서 있잖아요. 현대차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뭐 유럽 뭐 이제 출장이나 뭐 이렇게 뭐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가서 유럽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아이오닉을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번에 그 독일에서 엉뚱하게 디젤 게이트가 나온 거 저는 견제라고 봐요. 유럽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자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스페인에서 그 상반기 유럽 판매량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건데 스페인에서 1등했고요. 네덜란드에서 1등하고 러시아에서 1등하고 덴마크에서 1등하고 영국에서 1등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4등하고 폴란드에서 2등, 노르웨이에서 2등, 스웨덴 2등, 핀란드 2등. 유럽 정말 잘하고 있죠. 그냥 거의 1, 2등은 석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유럽 시장은 일본 차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차가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독일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제 들어간 거다. 그렇죠. 견제 들어갔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 디젤 게이트가 지금 얘기도 아니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현대차는 이제 SUV 팔고 있긴 하지만은 유럽에서는 전기차 거의 월등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괜한 태클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아이오닉 5 GV60에 이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이오닉 6 출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전작보단 예뻐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건 있어요. 그건 인정. 네. 그건 인정인데 텔루라이를 봤던 그런 감성 없어요. 근데 텔로라이드나 펠리세이드는 여자들이 타기에는 좀 너무 커서. 그 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아시죠? 있겠죠. 남자 감성. 네. 남자 감성.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 EV 모델에 대한 인기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점점 전기차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5.4%가량 늘어났어요. 네. 그럼 앞으로 계속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현대차의 어떤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매력 감소 걱정할 필요 없다. 여전히 대기 수요 많고 유럽에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EV 모델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대기 물량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 염려가 되는 건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네. 이거 이후에 나온 실적도 잘 나오지만은 그게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될까라는 그런 걱정 그게 참고사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적은 계속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10년 전과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그때 주가인 24만 원은 가야 된다라는 분석이세요. 지금 여전히 24만, 근데 24만 말씀드리면은 뭐 네. 제 개인적인 진짜 사시면은 24만 이상 가야 된다 보는 거죠. 24만 원 이상 가야 된다. 실적만 보게 되면, 네. 지금 여전히 20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근데 또 최근에 계속 오르다가 조정도 일단 받을 거예요. 20만 원 밑에 살짝 걸리기는 하겠죠. 지금 19만 네. 3,500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약간 저도 태클을 걸면은 그 최저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좀 무리가 있긴 해요. 그런데 2022년 3월 15일 날 최저가가 16만 2천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9만 3천 원이에요. 이게 과연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나요? 상승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나요? 더 오를 거다. 네. 더 오른다라고도 보셔도 되고요. 이게 많이 올랐다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녹화일은 7월 26일, 이제 네. 화요일 기준으로 주가를 말씀드리는데, 올랐지만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더 오를 수 있다. 24만 원까지는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차트 잠시 한 네, 10초만 차트 볼게요. 볼게요. 이게 월봉인데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2년 기준이 여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요 기준. 아, 저는 여기네요. 요 기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때 피크 찍었을 때가 주가 한번 슈팅 나와서 뭐 27만 원 부분까지 갔었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주가가 여기 화면 보신 바와 같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20만 원을 뚫지 못한다는 거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보다 지금 실적이 더 좋아질 건데. 그리고 20만 원을 돌파하게 되고 또 이제 상단은 어쨌든 24만 원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지금 2분기 실적도 좋았고 3분기, 4분기 계속 이제 좋을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해주시면 그럼 신고가 돌파 이 정도까지는 어려울까요? 신고가 돌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까지 보고 있어요. 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24만 원 돌파를 먼저 확인하자라는 거죠. 네. 네. 일단 24만 원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네. 현대차 최근에 많이들 관심 있으시죠?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 다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